야구 이야기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2분 후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 서부에는 현지 한인들과 한인회에서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과 다른 방법으로 자신들의 거주지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도시가 세 곳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산호세, 샌디에고가 그 세 곳입니다. 이 세 도시의 특징 중 하나는 세 곳의 이름이 모두 스페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세 도시의 표기법은 라스베이거스, 샌호제이, 그리고 샌디에이고가 맞습니다. 산호세의 경우 스펠링은 동일하지만 코스타리카의 도시는 산호세로, 미국의 도시는 샌호제이로 표기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저는 사실 사람이나 도시 이름의 실수를 적지 않게 하는 편입니다. 스마일리를 스밀리라고 하거나 루이빌을 루이스빌이라고 해서 구독자 여러분께서 정정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 며칠 김하성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에 관련된 여러 영상을 보던 중 도시 이름에 대한 질문을 보고서는 2021 시즌 가장 많이 사용할 단어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자회사인 메리엄 웹스터는 자체적으로 미국식 발음 표기법을 제공하며 이곳에서 제공하는 발음 표기법은 미국 현지 발음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사전은 샌 디에이고에 더 가까운 표기법을 사용하지만 메리엄 웹스터에서는 샌디에고에 더 가까운 표기법을 사용합니다. San Diego, San Diego, 저는 한국 선수가 뛰는 팀이 산호세 샤크스가 아니 세너제이 샤크스가 아닌 것에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김광현과 김하성의 활약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제 발음이 샌디에고와 샌디에이고 그리고 세인트 루이스와 샌 루이스를 오가는 것 같이 들리신다면 잘 들으신 겁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막만큼은 꼭 국립국어원의 표기법을 따를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샌디에이고의 야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Who will win the National League West? I'm buying in, and I'm saying the San Diego Padres. 우선 샌디에이고의 라이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하성 선수를 통해서 메이저리그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어떤 시합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2021 시즌이 정상적으로 개최된다면 162경기가 열리는데 이 중 과연 어떤 경기를 시청해야 스토리라인이 재미있는 시합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리려고 합니다. 샌디에이고의 가장 유명한 라이벌은 다저스입니다. 사실 아직까지 두 팀의 관계는 짝사랑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샌디에고 팬들은 LA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그 시합만큼은 꼭 이기고 싶어 하지만 다저스의 팬들은 샌프란시스코와의 시합에 비해 샌디에고와의 시합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 기자님의 영상에도 나왔지만 LA 시민들에게 샌디에고는 LA 휴양도시 혹은 위성도시와 같은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이는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꽤 억울한 일입니다. 샌디에고는 생활권의 인구가 약 310만 명으로 미국에서도 15번째로 큰 대도시입니다. 북미에 사는 사람들에게 샌디에고는 군사도시이자 휴양도시이며 노후 생활에 좋은 도시입니다. 미국의 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의 도시이자 유흥의 도시로 알려진 티후아나와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샌디에고도 위험한 도시라고 오해를 받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치안이 좋은 도시입니다. 무엇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군사도시는 치안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수많은 대학생들에게 샌디에고는 유흥을 위해서 티후아나로 여행 갈 때 쉬어가거나 혹은 숙식을 해결하는 거점 도시가 되기 때문에 LA의 멀티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스포츠 팬들에게 이런 오해를 더 굳혀준 사건은 많은 스포츠팀이 샌디에고에 기반을 두었다가 팀을 옮겼다는 점입니다. 1967년 샌디에고 로켓츠가 창단하지만 1971년 단 4시즌 만에 샌디에고에서 철수하고 휴스턴으로 프랜차이즈를 옮기게 됩니다. 1978년에는 버팔로 브레이브스가 클리퍼스로 이름을 바꾸고 샌디에고로 옮겨오게 됩니다. 하지만 샌디에고 클리퍼스 역시 6시즌 만에 LA로 팀을 옮기게 됩니다. 더군다나 NBA가 반대하고 벌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단주 도널드 스털링이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NBA 승인 없이 샌디에고를 떠나게 되면서 많은 스포츠 팬들로 하여금 정말 샌디에고라는 도시가 스포츠팀이 살아남기 힘든 곳인가 보다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2017년에 NFL팀인
샌디에고 차저스마저 LA로 가게 되면서 샌디에고에는 파드레스만 남게 됩니다. 샌디에고 유일의 프랜차이즈가 되는 것보다 LA의 두 번째 프랜차이즈 팀이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라는 식의 이미지가 만들어졌으며 이는 샌디에고 팬들에게는 많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샌디에고와 OC 지역의 많은 스포츠 팬들이 LA 지역 스포츠팀을 응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놀림에 샌디에고 팬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실제로 마이너리그 팀 샌디에고 파드레스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1969년 메이저리그 팀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첫 구단주인 아놀트 스미스는 MLB 사무국으로부터 메이저리그 프랜차이즈를 샌디에고에 만드는 것을 승인받고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새로운 팀 이름을 만든 것이 아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필라델피아의 트리플 A 팀인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메이저리그에 첫 등장한 샌디에고를 본 많은 팬들과 야구 관계자들은 자연스럽게 마이너리그 팀을 떠올렸으며 이는 태생부터 팀에게 약한 팀이라는 불필요한 이미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참고로 마이너리그 팀 시절 첫 우승을 안겨준 마이너리그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최고 스타는 테드 윌리엄스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오말리 가문이 결정타를 날리게 됩니다. 오말리 가문은 1945년부터 1997년까지 월터 오말리와 피터 오말리 두 세대에 걸쳐서 다저스를 운영합니다. 2011년과 2012년 다저스를 다시 인수하려고 시도하지만 마크 월터가 이끄는 구겐하임 베이스볼에 밀려 실패하게 되고 2012년 샌디에고 지역의 명사인 론 파울러를 대표로 내세운 오말리 그룹은 샌디에고 파드레스 인수에 성공합니다. 2020 시즌이 끝나자 피터 시들러는 MLB 사무국의 승인을 받고 론 파울러의 지분을 추가 매입하면서 정식으로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는 월터 오말리의 아들인 피터 오말리와 딸인 테리 시들러의 자녀들이 공동 대표로 있는 오말리 그룹이 이제는 공격적으로 샌디에고 파드레스를 운영한다는 의사표현으로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은 다저스 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샌디에고를 자신들의 동생팀이나 산하팀으로 보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고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팬들에게는 다저스를 이기고 뛰어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다저스 앤드류 프리드먼 단장은 앱스타인과 더불어 최고의 분석 야구를 하는 단장입니다. 그리고 AJ 프렐러는 이들과 맞서기 위해 팬그래프에 데이브 카메론을 영입했고 2019년 12월 15일 그를 단장 특별 보좌역으로 승진시킵니다. 데이브 카메론을 가까이 두게 된 AJ 프렐러는 그 후에 리그 최상위권의 판매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마이크 클레빈저, 다르비슈, 스넬을 영입하는 사기성 트레이드를 6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난히 팬그래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김하성이 팬그래프의 창단 멤버의 조언을 듣는 AJ 프렐러가 있는 샌디에고로 간 것은 어쩌면 예정되어 있던 일인지도 모릅니다. 다저스식의 야구로 다저스를 이기겠다고 선언한 파드레스가 과연 다저스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2021년에는 프렐러와 프리드먼 중 누가 더 사기 같은 트레이드를 많이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 샌디에고와 스토리라인이 있는 네 팀을 모두 소개하려고 했지만 다저스와 스토리가 너무 많아서 오늘은 다저스만 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나머지 세 팀과 샌디에고와의 인연을 소개하는 영상을 빨리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